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정말 하늘이 눈부시게 환하고 맑습니다. 언제 구름이 저렇게 아름다웠나 싶기도 해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시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간행된 시집, 심경님의 기행시집 길, 책꽂이에서 꺼냈습니다. 초판이 간행된 건 1990년 4월 10일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996년에 나온 제8판입니다. 8번째로 나온 그 판본입니다. 시집의 가격은 3,500원. 3,500원입니다. 네. 이 오래된 시집을 꺼내서 읽다 보면은 그때 생각이 조금씩 나죠.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금강산도 그렇고요. 부릅뜬 눈, 이 지리산 달궁에서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춘향전, 남원 운봉에서 쓴 시도 좋습니다. 좋은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편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앙콜이 있으면 조금 더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앙콜 소리가 요즘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앙콜은 우리 김 PD의 몫인데, 그렇죠? 네. 시가 있는 금요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비의 꿈입니다. 철원에서 쓴 시네요. 이 철원에는 통일이 되면 남보다 먼저 돌아가겠다고 주저에 물러앉아 사는 실향민들이 많답니다. 철원만이 아니죠. 속초, 고성 이쪽도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죠. 지금은 참 조금씩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말이죠.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그렇겠죠. 명절이 가까우는데 명절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 고향 가는 길이 아득해지지 않을까, 아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비의 꿈입니다. 철원에서 40년 반평생을 나는 나비로 살았다. 훨훨 철조망을 날아 넘어가 어머니 밤늦도록 바느질하는 뒷방 문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노이한테 매달려 사방치기 하던 마당가 빨랫줄에 앉아 쉬기도 했다. 두엄 썩는 냄새 코 찌르는 학교 뒷문으로 날아 들어가면 2학년 아이들 제각기 소리내어 국어책 읽는 소리, 벌소리처럼 잉잉댔다. 문득 생각하는 날이 많다.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나비인 내가 40 반평생을 좌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군 고구마나 팔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네, 군 고구마를 파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40 반평생이니까 지금 30년 전이니까 벌써 70년 넘게 살아계신다면 고향 가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좀 열려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철원, 저도 학생들하고 종종 가는 곳입니다. 노동 당사를 비롯해서 가볼 곳들이 많죠. 자, 그 다음은 지리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서쪽이죠. 네. 동쪽은 이 함양, 남원, 운봉 이쪽이고요. 서쪽이 구례 이쪽이죠. 이 서쪽 구례에 가면은 매천 황현 선생의 사당이 있습니다. 황현 선생이 광양에서 태어나셨는데 구례에서 매천야라고 쓰시고 그곳에서 절명을 하셨죠. 이 지리산 노고단 아래 구례 쪽 그 황매천의 사당 앞에서 읊은 시입니다.
함께 보시죠.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높은 목소리만이 들리고 사방이 어두울수록 큰 몸짓만이 보인다. 목소리 높을수록 빈 곳이 많고 몸짓 클수록 거기 거짓 쉽게 섞인다는 것. 모르지 않으면서 자꾸 그리로만 귀가 쏠리고 눈이 가는 것은 웬일일까. 대나무 깎아 그 끝에 먹물 묻혀 살갗 아래 글자 새기듯 살다 가는 일은 서러운 일이다. 낮은 목소리 작은 몸짓으로 살갗 아래 분노를 감추고 살다 가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침 저녁 짙푸른 하늘을 머리에 인 노고단을 우러르면서. 네, 대나무 깎아 그 끝에 먹물 묻혀 살갗 아래 글자 새기듯 살다 가는 일은 서러운 일이랍니다. 그리고 크지 않는 목소리, 크지 않은 몸짓으로, 작은 몸짓으로, 낮은 목소리로 살갗 아래 분노를 감추고 살다 가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 짙푸른 하늘을 머리에 인 노고단을 우러르면서. 노고단도 가보고 싶네요. 그립습니다. 가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도 노고단 생각나시죠? 아마 노고단에서 바라본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노고단에서 내려다본 섬진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어디쯤에 황매천에 사당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우음입니다. 예산으로 가볼까요? 이곳저곳을 기행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하면 떠오르는 게 작가 방영웅의 분례기라는 작품입니다. 분례기. 이 분자는 똥분자입니다. 똥예라고 하죠. 네. 한국 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저는 손을 꼽는 편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오늘 읽는 책 시간에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우음이라는 말은요, 문득 떠올라서 읊는다라는 뜻입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음. 자, 뭐가 문득 떠올랐는지 예산에서 또는 예산 가는 길에서 뭘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무리 낮은 산도 산은 산이어서 봉우리도 있고 바위 너설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갈대밭도 있다. 품 안에는 산 짐승도 살게 하고 또 머리칼 속에는 갖가지 새도 기른다. 어깨에 겨드랑이에 산꽃을 피우는가 하면 등과 엉덩이에는 이끼도 돋게 하고 가슴팍이며 뱃속에는 금과 은 같은 소중한 것을 감추어 두기도 한다. 아무리 낮은 산도 알 건 다 알아서 비바람 치는 날은 몸을 웅크리기도 하고 햇볕 따스하면 가슴 활짝 펴고 진종일 해바라기를 하기도 한다. 도둑대들 모여와 함부로 산을 짓밟으면 분노로 몸을 짓떨 줄도 알고 때 아닌 횡액 닥쳐 산 한 모퉁이 무너져 나가면 꺼이 땅에 엎으러져 올 줄도 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근심 어린 눈으로 사람들 사는 꼴 굽어보기도 하고 동네 경사에는 덩달아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출 줄도 안다. 아무리 낮은 산도 산은 산이어서 있을 것은 있고 갖출 것은 갖추었다. 알 것은 알고 볼 것은 다 본다. 왜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만 산은 아니죠. 낮은 산에도 있을 건 다 있다고 합니다. 산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겠죠. 평생을 민중들의 삶과 함께 시를 써온 신경림 선생의 향기가 가득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격포입니다.
격포 가보셨습니까? 부안이죠. 전라북도 부안 쪽에 있는 격포. 이쪽에서 고창으로 선운사를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추석이 가까우는데 혹시 시간이 나시거든 한적한 곳 찾아서 여행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 곳 말고요. 이런 시집 한 권 딱 들고 격포 선운사를 다녀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도 사람이 많을까요? 네, 겨울이네요. 격포에서 겨울바다 1부터 보겠습니다. 새빨갛게 단 갈탄난로 위에서 커다란 양은 주전자의 엽차가 끓고 허벅지까지 덮은 창화에서 뚝뚝 바닷물이 떨어지는 두 어부가 큰 소리로 날씨 걱정을 한다. 볼이 빨갛게 단 아가씨가 바라본 창 너머 바다는 시커멓게 성이 났다. 다방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가는 짐짓 뒷짐을 지고 물러나고 추러 안 나간 고깃배 두 척이 안간힘을 쓰며 방파제에 매달려 있다. 격포항에서 본 바닷가 풍경인데 보는 곳은 지금 다방이네요.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죠? 다방에서 언제나 파도가 잔잔해지려나 기다리는 어부의 표정이 눈앞에 선합니다. 다방, 시골 다방. 네. 짧은 시 하나 더 보시죠. 겨울바다 2입니다. 다시 격포에서 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물새들이 날개를 접고 엎드려 미친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세월에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저러했을까. 좋죠. 짧은 시가 확 와닿을 때가 많아요. 긴 시도 좋지만은 짧은 시. 물새들이 날개를 접고 엎드려 미친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난 세월, 그 엄혹한 세월,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저러했을까라고 시인은 읊습니다. 격포 겨울바다에서 말이죠. 지난 세월, 미친 바람, 광풍과 같은 세월이었겠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자, 다음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지리산이네요. 혹시 지리산의 와운마을 가보셨습니까? 이놀에서 뱀사골을 지나서 쭉 걸어 올라가면은 장터목으로 가는 길과 와운마을로 가는 갈림길이 있죠. 다리를 건너서 와운마을에 가면 천년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천년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뒤쪽에 할아버지 나무도 머스칸이 서 있습니다. 나무 1 보겠습니다.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절대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칠해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네. 너무 곧게 자란 나무들, 바르게만 자란 나무들은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잘 맺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딘가 좀 꺾이고 부러지고 한 나무들, 휜 나무들이 훨씬 튼실할 때가 많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쭐대며 우쭐한 나무, 지만 잘났다 우쭐한 나무들은 이웃나무들까지, 이웃나무들이 자라는 걸 방해하기도 하죠. 장자의 한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죠? 사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천년송이의 모습 보십시오. 이리저리 휘고 굽고 이랬습니다. 네, 이 모범생들,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들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말이죠. 당장은 뭐 쓸모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연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말이죠. 잘라서 바로 좋은 그 일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휜 나무, 굽은 나무의 가치도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자, 끝으로 안동 가보겠습니다. 안동 가면은 뭐 도산서원 생각해야겠죠. 저는 안동하면 떠오르는 게 하회 마을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비길을 따라 낙동강, 산과 낙동강 줄기를 잠깐 따라서 병산서원을 걷는 그 길이 떠오릅니다. 그 길이. 걸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석주 이상용 선생 고택도 떠오르고요. 육사의 문학관도 생각나죠. 그리고 월영 다리, 밤에 보면 아름답습니다. 안동. 네, 강고등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경림 선생은 안동의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을 떠올립니다. 아시죠? 권정생 선생님. 보겠습니다. 종소리입니다. 과수원 사과나무에 가려 담이 밤밖에 안 보이는 산모롱이 개울과 외진 곶집 옆 괴짝 같은 둑한 집이 그가 혼자 사는 집이다. 맨드라미가 핀 손바닥만한 마당에서 개와 토끼가 종일 장난질을 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은 때로 몰려 질퍽질퍽 물을 밟고 개울을 건너 주인이야 있거나 말거나 젖은 발로 방에 들어가 엎드려 동화를 읽는다. 늦어서 아이들과 함께 먹는 밥은 그가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면에서 나오는 쌀로 지은 것이다. 밤이 되면 그는 마을 안 교회로 종을 치러 간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오늘도 무사히 넘겼음을 감사하지만 그 종소리를 울면서 듣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벌어지며 풀 따위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닌 것들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권정생 선생은 잘 아시겠죠. 네,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유명하죠? 종지기 일을 했다는 것 말이죠. 기회가 닿으면 권정생 선생에 관한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종소리 천천히 나직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경림 선생은 이 시집의 후기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시집을 정리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다면 오늘의 우리 시가 너무 크고 높은 것만 좇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잘한 삶의 결, 삶의 얼룩은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어쩌면 민중을 노래한다면서 민중의 참 삶의 깊은 곳은 보지 못하고 기껏 민중을 이끌고 가는 혹은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힘을 힘겹게 뒤쫓아가는 처절한 모습이 우리 시 쪽 한쪽에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과연 시가 그토록 욕심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시의 값은 오히려 본질적으로 작고 하찮은 것, 못나고 힘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돌보고 감싸 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낮고 외로운 자리에 함께 서고 나아가서 그것들 속의 하나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그것이 시의 참길이 아닐까. 그렇다면 시는 잘나고 우쭐대고 설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못나고 겸허하고 착한 사람들의 몫일는지도 모를 일이다. 네, 시는 잘나고 우쭐대고 설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못나고 겸허하고 착한 사람들의 몫일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성이 곱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신경림 선생의 기행시집 길 함께 했습니다. 이 시집 한 권 들고 올 연휴에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그리고 지리산 와엄마을에 있는 천룡성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하늘도 더 오랫동안 천천히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시가 있는 금요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